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휴일입니다, 휴일. 올해도 이제 딱 2주? 2주도 안 남았죠. 이제 열 이틀 정도 남았네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들 잘 하시고. 이게 아마 월간조선입니다, 월간조선. 그제 이제 기사가 떴는데, 단독이라 해가지고 김건희 학경력 자료 대거 입수, 민주당발 가짜뉴스 수두룩, 교육청에 자료 없다고 사실 아니라고 한 여권, 김씨 1998년도 1학기에 광남중학교의 미술교과로 교생근무 증거 자료 존재. 이 보시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업성적 증명서 등 통해 김건희 씨 교생 근무 사실 확인, 서울대에서 발급한 석사학위 증명서, 김 씨가 소속된 학과 경영학과라 표기, 김 씨 졸업한 경기대 화학과 2009년 서양화학과로 이름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90년대 그때도 뭐 학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통폐합이 되거나 뭐 좀 더 확대가 되거나 하면 학과 명칭이 조금씩 변경되는 거는 뭐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기억의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다닐 때 그 명칭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한 몇 년 있다가 아니면 한 10년, 20년 있다가 통폐합이 되거나 뭐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되면서 뭐 이름이 조금씩 바뀐다든지 어떤 그런 얘기들이겠죠, 이게들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이 명시된 석사 졸업증명서 지원서의 첨부. 조교수 대우 겸임교원을 했던 김건희 씨는 저랑 근무할 때는 부교수 대우 겸임교원이었다. 한국폴리텍대학 컴퓨터게임과 학과장 김종진 씨. 김 씨 1999년 8월 21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 미술 2급 전교사 자격도 취득. 그러니까 이제 임용고시를 봤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전교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보면 뭐 이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김대중 노무현 때 이유가 되겠죠. 뭐 이상한 대학 입학하는 방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면서 수신이 뭐 정신이 막 이래 하면서 성적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특별 전형 뭐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가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같은 그런 이런 뭐 어떤 백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조민 같은, 아니면 이번에 누굽니까 이재명 아들들이 뭐 분명히 고리대를 갈 만한 어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고리대를 둘 다 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빨갱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이제 이게 다 망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지금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그러면 임용고시를 보려면 엄청나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저때도 뭐 제가 90년 90학번이라 가지고 뭐 그때 보면 제가 경상대학교니까 그 사범대학교가 상당히 빡했던 걸로 기억해요. 월간조선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민주당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 제기한 학력 경력 의혹과 관련 팩트체크를 했다. 취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은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금만 신경 쓰면 파악할 수 있는 사실까지 왜곡해서 김건희 씨를 공격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무능을 상대의 허물로 포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적이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뭐 기자니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자기들의 어떤 공작, 조작,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빨갱이 정권이잖아요. 언론도 다 장악돼가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허위라고, 지금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떠들고 있잖아요. 허위라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업 성적증명서에 나온 김건희 씨 교육 실습 사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김건희 씨가 대학 강사를 하고자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이력서에 97년, 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 강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김 씨가 해당 학교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씨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가짜라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교육청은 정규 교원들의 기록만 관리한다. 사범대나 교육대학은 재학생들의 강사나 교생 실습 근무 기록은 근무했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자료가 없는 건 당연하다. 월간 조선이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업 성적 증명서를 보면 김 씨는 1998년 1학기에 교육 실습을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김 씨는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근무를 마치고 받은 확인서도 숙명여대에 제출했다. 이 자료 다 이거 보시면 학업 성적 증명서라고 다 나온다잖아요. 여기 보면 뭐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진이 좀 확대가 안 되네요. 월간조선이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업 성적 증명서를 보면 김 씨는 98년 1학기에 교육 실습을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도초등학교 관계자는 그 무렵 강사 기록 자료는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청은 조혜진 의원실에 근무 이력이 없다. 오래전 근무 이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렇죠. 25년 전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완벽하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도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8년, 97년, 98년, 99년 이때면 IMF 터지고 인터넷이라는 게 물론 그전에도 이제 윈도우 3.1 시절, 윈도우 95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게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거는 솔직히 지금의 인터넷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유니텔이니 천리안이니 그 모뎀에 연결해서 mp3 파일 한 3메가짜리 내려봤는데 한 30분씩 걸리고 막 하던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 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죠. 제 기억에 아마 인터파크가 아마 쇼핑몰 중에서 1호쯤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 기억에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제가 좋아하는 팝 가수들 음반 사고 하느라고, 지금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아마 통폐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핫트랙스라는 그 음반 판매 쇼핑몰도 있었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다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교 자료들이 나오죠. 요청하신 김명신 졸업생에 대한 98학년도 1학기 교육 실습 관련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사관리 시스템인 종합정보 시스템에 98년도 1학기에 광남중학교의 미술교과로 실습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붙임으로 보내드립니다. 민주당 근무 이력이 없다는 답변만 부각시켜 김 씨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교생 및 강사 경력을 허위라고 단정했다고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숙명여대 자료를 확보하거나 대도 초등학교에 확인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김건희 씨를 공격한 것이다. 전형적인 김대엽식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창이죠, 이해창. 근데 이해창은 이런 정치공작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정치공작으로 자빠진 건 아니에요. 명확한 거는 97년도에는 그때도 제가 공작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거는
이인재죠, 이인재. 이인재가 탈당을 해서 나가면서 600만 표인가 가져갔죠. 600만 표. 그 2002년에도 역시 공작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작에 의한 것보다는 역시 저 누굽니까 그 누구야? 정몽준이죠, 정몽준. 제 기억에도 그때 아마 노무현이가 마지막 날에 선거 마지막 날, 그러니까 투표 전날 밤에 정몽준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막 무릎을 꿇었던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 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20년 전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경영지문대학원에 6개월 코스 없어. 민주당은 김씨가 지난 2014년 국민대 김희문 교수로 지원할 때 서울대 경영지문대학원에서 경영지문 석사를 했으면서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영지문대학원에서 경영지문 석사를 했으면서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이렇게 그 적는 게 이런 부분들은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적다가 보면 하지만 김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지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에는 특수대학원인 경영대학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을 경영대학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어떤 좀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적은 게 아니고 오래되고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정식으로 밟아왔던 그런 과정이면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학사까지 나오고 나서 어디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대학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제가 그 4년제를 나왔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다른 대학의 어떤 대학원을, 그것도 과도 다르고 한 대학원을 진학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뭐 이 석사나 이런 뭐 학위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또 20년 10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받은 어떤 학위로 어떤 뭐 관련된 일을 계속 했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 저기 이력을 처음부터 계속 이력서에다가 적어 왔으면 뭐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서울대에서 발급한 석사학위 증명서에도 김씨가 소속된 학과는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다. 김씨가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라고 표기한 이유다. 민주당은 김씨가 6개월 코스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를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는 2012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전문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발급한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 나온 내용이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는 풀타임 MBA와 EMBA 과정이 있다. 풀타임 MBA는 1년짜리 석사과정이고 이 MBA는 금요일과 토요일 집중교육을 받는 2년짜리 정규 석사과정이다. 이 MBA의 E자는 executive를 의미한다. 김씨는 이 MBA 과정을 다녔다. 김씨가 6개월 코스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다녔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가짜뉴스였던 것이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홈페이지에서 세계대학 경제부문 한국 1위 글로벌 48위 초춘 글로벌 500대 회사 CEO 매출 순위 10위 등 이 MBA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GSB 뭐 쭉 해가지고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기재의 진실, 99년 전교사 자격 취득. 민주당은 김씨가 이력서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지냈다고 적은 것을 허위라고 주장한다. 실제 그의 경력은 영락여상 미술 강사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원여대 교원임용지원서에 2000년 영락여고 미술교사 전교사라고 했었는데 김씨는 99년 전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영락여상과 영락고는 같은 재단이다. 위치도 같다. 두 학교 이름을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게 아마 이때면 제가 기억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90년대까지 아마 IMF 때까지였을 겁니다. 학교가 마산이니까 제가 만약 예를 들면 마산상고가 있었죠. 근데 마산상고도 지금은 이름이 하포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명칭이 바뀐 시점이 딱 2000년을 전후해서 딱 그때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여자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런 명칭들이 다 그 공고나 이런 이름을 다 빼고, 예를 들면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무슨 전문대학이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2000년을 전후한 이 시점이 학교 명칭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전부 그냥 고등학교로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여상이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 경우일 것 같아요. 영락 여상이었는데 이게 2000년을 전후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전교사 자격을 취득했던 것이 99년에는 여상이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한 이 정도 시점에 아마 이름을 그냥 영락고등학교로 바뀌었을 거예요. 2013년 안양대 교원지원서에 자신의 출신 대학을 경기대 서양화학과로 표기했다가 2014년 국민대 교원지원서에 서양화학과로 적은 것도 비슷한 명령. 그러니까 이게 서양화학과하고 서양학과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서양화를 전문으로 하는 학과. 그럼 화자라는 게 그림 화자인데 이거 그냥 넣고 빼고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 김 대표는 96년 2월 16일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회화과는 2009년 서양화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 이력서에는 회화과로 적었다가 2009년 이력서에는 대부분 서양화학과로 적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수를 꼬투리 잡아 그의 경력 전체를 왜곡해 공개한 날이 나온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임이 형식된 석사졸업 증명서. 김 씨는 2004년 서일대에 낸 이력서에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숙명여대에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미술대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들어 민주당과 친여 성향 매체는 김 씨를 매도하고 있다. 지적일과 김 씨는 99년 8월 20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는 교육학 석사였고 이와 함께 미술 2급 전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만큼 미술대학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지원서에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이 명시된 석사 졸업 증명서를 첨부했다. 근데 이 아줌마도 이것저것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다녔네. 진짜 지원서에 첨부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이 명시된 학위 수여. 여기 보시면 김명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미술교육 전공 95년 3월 2일 99년 이래 있나? 모르겠습니다. 서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 한림대 출강이라고 적은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는 한림 성심대인데 왜 한림대를 이 보세요. 이게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학위도 많이 받았으면 솔직히 이거 기억하겠어요, 정확하게? 온갖 서울대 가서 학위 받아, 숙명대에서 학위 받아, 교장 실습도 여기저기 다 나가고 했는데 그 수많은 경력을 그걸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그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그걸 만약에 끊임없이 매년 이력서나 이런 걸 적었으면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지원서에 한림 성신대 경력 증명서를 첨부했다. 만약 쏘기를 두고 있었다면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위조했을 것이다. 위조하니까 생각나죠.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 허위 기재요. 김 씨는 2014년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라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산학겸임교원이라는 적이 나왔다. 산학겸임교원은 교수직 세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산학겸임교원은 교수 대우, 부교수 대우, 조교수 대우로 각각 임명한다. 김 씨는 한국폴리텍대학에 5년간 출강했다. 당시 이 대학 컴퓨터 게임과 학과장이었던 김종진 씨는 조교수 대우 겸임교원을 했던 김건희 씨는 저랑 근무할 때는 부교수 대우 겸임교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몇몇 이력서에 부교수라고 표기한 이유다. 대우를 쓰지 않았다고 교수님이 허위 기재했다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식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불리거나 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겨레 출신 김희겸은 어차피 이게 그냥 막 씹으려는 새끼잖아요. 이거 이 쓰레기 새끼잖아요. 김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 재직증명서가 직인이 일치하지 않고 문서번호 형식이 다르다면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는 김씨가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설립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2005년 3월까지 비상근 이사로 활동했다. 협회 회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었던 만큼 김씨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협회 관계자를 자신이 강의하던 대학 특강에 초청한 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04년 법인화 이전부터 연합회 형태의 사단이 있었는데 당시 관계자 중에는 김씨를 아는 사람이 있다며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앞장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 새끼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김희겸 의원은 앞장서서 윤 후보 부부를 비판하는 데 일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와 형 동생하는 사이로 친분이 매우 좋다고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 수사팀을 추천했다는 주장을 해 윤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김 의원은 최근 김 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사자 기자가 자신이 먼저 청와대를 언급했다고 밝혀졌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먼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가시면 뭐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돼서 청와대에 가게 되면 기자님을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재명이 말이 맞아요. 면책특권 이거 제한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채용비리요. 민주당은 김씨의 허위 이력으로 다른 경쟁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했다면서 채용비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고자 산학겸임교원이나 시간강사로 활동했다. 선발 경쟁을 거쳐 채용되는 전임교원을 했던 게 아니라 이야기다. 채용비리라는 비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 분석이다. 김건희 씨가 학력, 경력 작성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던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김 씨를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는 사기꾼을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최근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작성 수상 기록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지나서 나온 게 이거 단독 해가지고 강남중학교 교생시절 사진 나오죠. 지난 8월에 유일관조선에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앞선 기사하고 대부분 겹치니까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갱이 새끼들은 원래 이런 종자들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대선에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끼들은 뭐 냉정하게 보면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겨야 되니까. 지면 죽으니까. 전쟁에서 뭐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까? 어떻든 상대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매너 있게 해가지고 졌네. 이게 말이 돼요? 이기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죠.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지고 나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런 조작질에 언론을 동원해서 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그 진영에서 지금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8월 달에 이런 기록도 사진도 나오고 했으면,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뭐든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하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그래, 조혜진이라는 이 의원이 이런 확인을 쭉 해가지고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응을 안 하죠? 왜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 역시 보면 뉴시스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사과로 밑자락 깔았지만 김건희 등판은 글쎄, 말씀드렸듯이 사과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만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그 약간의 사실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런데 결국에 밝혀진 게 뭡니까? 하나도 거짓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실수, 오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시점이 지금 보세요. 뭐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뭐 학교랑 학교 다 다니면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뭐 숙명여도 가고 하면서 뭐 학사, 석사 뭐 그다음에 그 임용고사 봐가지고 정교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 정도로 그 만약에 공부를 했던 여자가 뭐 접대부를 해요. 아니면 물론 접대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아니,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엄마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돈 많은 여자가 미쳤다고 저기 룸살롱을 다닙니까? 이거는 마치 돈 많은 남자가 헛발을 다닌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헛발을. 그러니까 차라리 공작을 할 거면 반대로 공작을 했어야죠. 차라리 헛발을 갔다고 하면 그게 진짜 조작이고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먹힐 수 있었을 거예요. 돈 많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더라도, 그거는 또 공작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해서, 뭐, 헛발을 갔나 보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작을 했으면, 아니,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공작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돈 많으니까.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저기 다녔으면 남자만 시간은 조차 없었을 거고. 그래서 뭐 외로움을 달래려고 뭐 헛발을 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 뭡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때 그 뭐 고영태인가? 뭐 그렇게 하듯이 그런 미끈한 놈 한 놈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때 왔었다 하면서 막 인터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공작은 아마 헤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로 다 밝혀져도 방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얘기하기 쉽거든요.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해서 뭐 그렇게 다녔나 보다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개돼지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 보고 접대부를 했대. 접대부를. 근데 그걸 그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열린공감TV에서 처음에 이런 거를 얘기한 거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걔들은 적이잖아. 걔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소위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새끼들이 주야장천 지금도 그러는 새끼들이 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특히 문갑식이 같은 이런 쓰레기 새끼, 그 새끼가 어떻게 뭐 조선일보를 다녔는지 참 진짜 제가 보기 참 신기하긴 해요. 뭐 진성호도 마찬가지고. 그 어떻게 저는 진짜 솔직히 뭐 저도 뭐 흔히 말하는 지잡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저 때까지만 해도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좀 이 동경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머리 엄청 똑똑할 거라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유 참 진짜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다 대표님하고도 이전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어쨌든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거는 뭐
윤석열 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또 장모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비리가 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틀어도 더 이상 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어차피 몇 년 우려 먹었던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전부터 제가 그 형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아마 처가가 될 이 여자 집안을 아마 내사를 다 했을 거다. 흔히 하는 말로. 조사를 다 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는 걸 확인하고 아마 결혼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야. 어차피 간첩 새끼들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간첩 새끼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달다고 한 놈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병신짓을 하고 있을까? 이 지점이 바로 저하고 다대표 형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이 대선 구도를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이 맞습니다. 2018년 봄에 저한테 이 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형님도 윤석열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정말 윤석열이가 정말 본인도 속이고 하늘도 속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솔직히 이게 언뜻 막 그렇게 뭐 납득을 될 만한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진짜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라면 정말 거의 뭐 무슨 히어로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들 형도 그렇고 지금 머리가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윤석열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 이런 충분히 확인이 되는 이런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공격하는 모든 그 공격들이 조작이고 공작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왜 병신처럼 가만히 있을까? 그 지금 생각은 하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터뜨리고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계속 비판을 하면서도 윤석열을 욕하면서도 일말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저도 마음속에 갖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월간 조선에서 거의 모든 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허위 경력 계기를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뭔가 변화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언제인지는 좀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윤석열이가 만약에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면 끝까지 속여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을 못 씁니다. 왜냐? 이 상태로는 이기더라도 기껏 최대한 3% 정도 차이로 이길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 힘 전혀 못 쓰게 됩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힘을 쓰려면 최소 55대 35, 60대 30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마음껏 칼질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당 민주당이 180석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기게 된다면 180석이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가가지고 겨우겨우 이긴다면 윤석열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